여러분은 혹시 재활용한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이라 딱딱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페트병은 폴리에스터 섬유로 다시 태어나 포근한 니트나 재킷, 코트, 신발까지 완전히 새롭게 변신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페트병과 폴리에스터 모두 파라자일렌을 활용해서 만들기 때문인데요. 파라자일렌 이야기 GS 칼텍스와 함께 알아볼까요? 파라자일렌은 원유를 증류해 얻은 중질 나프타를 정제해 얻는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방향족은 벤젠고리를 가지는 친구들을 말하는데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죠. 파라자일렌은 이 중에서도 자일렌에서 나온 삼형제 중 하나입니다. 파라자일렌의 또 다른 형제로는 오소자일렌, 메타자일렌이 있는데요. 셋 모두 벤젠고리에 메틸기 2개가 결합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벤젠고리의 꼭지점에 메틸기가 연달아 붙은 것이 오소자일렌, 한 칸 띄고 붙은 것이 메타자일렌, 그리고 대칭적으로 붙은 것이 파라자일렌이죠. 물론 오늘의 주인공 파라자일렌이 삼형제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됩니다. 파라자일렌이 페트병이나 합성 섬유와 같이 유용한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파라자일렌을 테레프탈산이나 디메틸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뒤 이를 에틸렌 글리콜과 중합시키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줄여서 PET, 우리가 아는 페트가 나옵니다. 어우, 간단해? 이렇게 나온 페트를 가지고 폴리에스터 섬유, 폴리에스터 필름,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으로 쓰는 것이죠. 지금은 페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페트병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페트 수지를 먼저 사용한 곳은 바로 폴리에스터 섬유였습니다. 처음 폴리에스터 섬유의 합성 가능성을 알아본 이는 나일론 섬유를 개발한 화학자 월리스 캐러더스였습니다. 캐러더스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아미드를 가지고 합성 섬유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녹름점이 높은 폴리아미드를 이용해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을 개발하게 됐죠. 캐러더스는 폴리에스터의 중합체 분자량이 너무 작고 열이나 물에 잘 녹아 섬유로 만들기 힘들다고 결론짓고 개발을 멈췄는데요. 세월이 흘러 나일론이 대박을 터뜨리는 모습을 본 영국의 과학자 존 윈필드와 제임스 딕슨이 폴리에스터 연구를 지속해 1941년 최초로 폴리에스터 섬유를 개발하게 됩니다. 처음 폴리에스터 섬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신문에서는 다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마법의 옷이라며 광고를 했죠. 지금도 여러분 옷장 속 운동복 혹은 수영복 태그를 보면 폴리에스터를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폴리에스터는 페트 수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와 탄성 회복률이 높아 구김이 적고 옷의 형태가 잘 변형되지 않죠. 그리고 페트는 물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세탁 후 빨리 마르기도 하죠. 이 장점 많은 폴리에스터가 파라자일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잊지 말기. 그렇다면 파라자일렌의 또 다른 걸작이자 플라스틱병의 대명사 페트병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폴리에스터 섬유가 나오고 30여 년이 지난 1973년 미국 듀폰사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나다니엘 와이어스가 탄산음료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플라스틱병을 연구하던 중 페트를 사용하면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페트 수지는 낮은 결정화도 덕분에 투명하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열을 가하면 부드럽게 변형이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크기, 색깔로도 만들 수 있었죠. 열이 식어 다시 굳어지면 외부 충격에 잘 견뎌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당시 다른 플라스틱 병과 다르게 내용물을 화학적으로 오염시키지 않아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 덕분에 페트는 범용 플라스틱 병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파라자일렌으로 만든 페트 수지가 폴리에스터 섬유도 되고 페트병도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페트병을 다시 페트 수지로 바꿔 실로 뽑아내면 폴리에스터 섬유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는 페트병을 조금만 신경 써서 깨끗이 재활용하면 새 옷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파라자일렌 덕분이네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여러 생활용품의 중요한 기초 원료로 쓰이는 파라자일렌의 재미있는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GS 칼텍스 공장에서 나온 파라자일렌이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쭉 여러분의 곁에 유용한 제품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편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I'm 뉴 에너지 GS 칼텍스였습니다.